아기 늑대 사냥 연습. 해가 지려 하자 낮 동안 신나게 들판을 뛰어놀던 사슴과 토끼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 북쪽 숲에 사는 늑대 무리들의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랍니다. 주변에 어둠이 드리우자 대장 울핀이 하울링을 하며 사냥의 시간을 알렸어요. 울핀의 아내와 몇몇 늑대들은 마을에 남아 어린 늑대들을 돌보고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나갈 수 없는 늑대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남아있던 어린 늑대 중에는 대장 울핀의 아들 라울도 있었죠. 라울은 늘 용감하게 사냥을 나가는 아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언제 사냥에 나갈 수 있을까? 나도 얼른 아빠처럼 사냥에 나가고 싶다. 라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사냥 따라 나가면 안 돼요? 엄마. 라울, 매번 아빠가 사냥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조르면 어쩌니?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쥐도 잡을 뻔했는걸요? 라울, 사냥터에서는 너같이 어리고 약한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사냥감이 된단다. 숲속의 동물들이 우리 늑대들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니? 아빠가 힘이 세서요? 그 이유는 우리 늑대들이 혼자 사냥을 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사냥하기 때문이란다. 혼자 있으면 공격을 당하기 쉽지만 여럿이 있으면 호랑이나 곰들도 우리 늑대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거든. 그러니 라울, 너도 조금만 더 커서 다른 늑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렴. 네. 라울은 지금 당장 사냥에 나갈 수 없다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힘없이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반딧불이 라울의 앞을 어지럽게 날아다녔어요. 반딧불을 본 라울은 앞발로 반딧불을 잡으려 폴짝거리다가 갑자기 사냥놀이를 시작했어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다 갑자기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걷기도 하고, 큰 나무 아래 사슴이다! 너는 저쪽! 너는 반대쪽! 아빠 울핀에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어느새 집 앞 냇가에 돌 뒤에 숨어있던 라울은 어쩌면 이렇게 숨어있다가 진짜 큰 사냥감이 나타나서 내가 혼자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냇물이 흐르는 풀숲 축축한 곳에 도마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라울은 단번에 폴짝 뛰어서 도마뱀의 꼬리를 앞발로 꽉 눌렀어요. 잡았다! 내가 정말 도마뱀을 잡았어! 이렇게 기뻐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도마뱀이 꼬리를 툭 하고 자르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뭐야,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다니. 에이. 라울은 금방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키 작은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어있던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잠을 자려고 날아들었어요. 지금이다. 예! 요놈! 라울은 아빠를 재빨리 휘둘렀어요. 하지만 새는 여유 있게 라울의 아빠를 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머, 그런 실력으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렇게 라울의 머리 위로 날아오른 새는 그만 라울의 머리에 똥을 싸고 달아나 버렸어요. 미안. 아이, 냄새. 이게 뭐야? 라울은 손으로 머리에 묻은 새똥을 닦으려고 했지만 잘 닦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라울? 도대체 이 녀석 어디 간 거지? 라울, 무슨 일이니?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자 라울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라울은 사냥에 실패하고 새똥까지 머리에 맞은 것이 창피했어요. 라울, 사냥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냥 연습을 하다니 진짜 사냥을 나가면 우리 라울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걸? 엄마 늑대는 라울이 새똥을 맞아 창피해한다는 걸 아셨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걸요. 풀이 죽은 라울의 말을 들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냥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다리는 연습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기다리는 연습이요? 그래, 사냥은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내서 기다리는 게 시작이란다. 사냥은 네가 조금만 더 크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아빠도 오늘 사냥에서 엄청 많이 기다리시겠네요? 아마도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지금도 사냥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울은 어느새 새똥을 맞아 창피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다른 늑대들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냥 연습을 하며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라의 주말농장. 아침 일찍부터 비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라의 엄마는 뉴스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창문 밖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소라의 방으로 급히 들어가셨어요. 소라야, 소라야, 일어나봐. 지금 밖에 비가 와. 비가 온다는 말에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소라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비가 온다고? 소라는 동그란 눈을 반짝거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거실의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나갔어요. 소라는 창문 밖으로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와, 비다! 정말 비 온다!
사실 소라는 지난 일요일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와 토마토 모종을 심었답니다. 모종을 심고 온 다음 날부터 상추와 토마토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상추와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을까요? 그럼 잘 자라고 있을 거야. 엄마, 그런데 우리가 주말 농장 가기 전에 목마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물 주러 가신다고 하셨어. 하지만 계속되는 소라의 걱정에 엄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쩌지? 엄마도 아빠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너를 데리고 주말 농장에 갈 수도 없고. 그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소라는 그날 저녁부터 내일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야, 비야, 내일은 꼭 내려라. 우리 상추, 토마토 목마르지 않게.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와 엄마, 밖에 비 와요? 하고 물었어요. 아니, 비 안 오는데? 그러자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소라는 실망하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날씨를 물어보는 소라를 보며 엄마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토요일 아침 비가 온다는 뉴스가 나오자 엄마도 반가운 마음에 소라를 깨우신 것이었어요. 소라야, 오늘 드디어 주말 농장 가는 날인데 비가 오네. 물을 주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니까 그래도 가볼까? 엄마가 소라에게 물으셨어요. 당연히 가야지, 엄마. 나 우비 입고 장화 신고 갈래요. 소라는 이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주말 농장에 갔어요. 상추와 토마토 잎사귀에 작은 물방울이 부딪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엄마, 상추랑 토마토가 많이 큰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엄마와 소라는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상추와 토마토가 얼마나 컸는지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아빠가 반대편에서 뭔가를 보고 소리치셨어요. 소라야, 여기 봐, 여기. 달팽이다. 소라는 깜짝 놀라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정말? 어디? 어디? 상추 잎사귀에 작은 아기 달팽이가 숨을 죽이고 붙어 있었어요. 우와, 정말 귀엽다. 비가 와서 놀러 나왔구나. 그때 소라에게 뭔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참, 엄마, 아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식물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더 잘 큰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요. 내가 여기서부터 할 테니까 엄마랑 아빠도 나를 따라서 하세요. 소라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는 상추야 사랑해, 토마토야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하고 인사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엄마와 아빠는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엄마,
아빠, 빨리 같이 해주세요. 응, 알았어. 같이 하자. 엄마와 아빠도 소라를 따라가며 식물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어요. 얘들아,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크렴. 사랑의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라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은 행복했답니다. 형제들의 별자리 이야기. 어느 시골 농장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샘과 톰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샘과 톰이는 밤이면 지붕 위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서로 들려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오늘도 샘과 토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붕 위에 누워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샘과 토미는 손가락으로 별과 별들을 연결하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형, 저기 저쪽을 봐. 저쪽에 큰 별 보여? 저 별과 그 옆에 있는 별을 이렇게 연결하면 꼭 사자 머리 모양 같지 않아? 하고 동생 토미가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정말 멋진데? 오늘은 내가 먼저 이야기 시작해도 될까? 물론이지. 시작해봐. 형 샘은 동생이 가리켰던 별자리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어떤 용감한 왕자가 있었어. 그 왕자는 어느 날 숲속에서 만난 아기 사자와 친구가 되었지. 그래서 그 사자와 숲속의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어. 어린 사자는 어느새 몸집이 커지고 튼튼하게 자랐어. 왕자는 이 사자와 함께 숲속을 다니면 두려울 것이 없었지. 하지만 사자와 왕자의 우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 그만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왕자는 전쟁에 나가야만 했거든. 어느 날 왕자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다가 그만 적들에게 쫓기게 되었어. 숲에 몰래 숨어 있던 왕자는 그만 지쳐서 잠이 들었지. 밤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고 왕자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대로 잠이 들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아침이 되어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눈을 뜬 왕자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 바로 어릴 때 같이 놀던 사자가 자기 옆에 누워서 따뜻하게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간신히 일어난 왕자는 사자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기운을 차렸지.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 왕자를 살린 사자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왕자는 왕이 되어 사자가 죽을 때까지 함께 지냈어. 그리고 사자가 죽자 왕은 사자가 하늘의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 아마 바로 그 사자가 별이 되었다면 바로 저 별들일 거야. 동생 토미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번에는 형 샘이 자신의 별자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쪽의 별들을 연결해보면 용의 머리같이 생기지 않았니? 그리고 그 옆에 칼을 든 왕자와 공주의 모습도 있어. 정말? 형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어서 들려줘. 자, 시작할게. 용이 지키는 성이 있었지. 그 성에는 공주가 갇혀서 살고 있었어. 이 공주는 마녀의 저주로 사랑하는 왕자와 헤어져 이 성에 갇혀 옷감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지. 이 용이 사는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갇혀 있다는 소문이 나자 여러 나라의 왕자들이 그녀를 구하러 왔지만 모두 용에게 잡혀먹히고 말았어.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사랑하던 왕자가 드디어 용의 성을 찾아왔지. 공주는 성 밖에 와 있는 왕자를 보며 이야기했어. 제발 몸 조심하세요. 용의 불은 아주 무섭답니다. 그리고 용은 눈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 그걸 이용하세요. 하고 말이야. 그날부터 공주는 왕자를 위해 자신이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했지. 그러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옷감을 가지고 사람만큼 큰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 왕자가 입은 옷과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은 큰 인형들을 잔뜩 만들었지. 그리고는 높은 성에서 왕자에게 인형을 던져주었어. 왕자는 바닥에서 돌을 몇 개 주워 주머니에 넣고 공주가 준 인형을 들고 용이 잠들었을 때 성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공주가 있는 방으로 가는 길과 반대쪽에 인형들을 세워두었지. 아, 그렇게 반대쪽에 인형을 세워두면 용이 왕자인 줄 알고 깜빡 속겠는걸?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인형을 세워두고 왕자는 공주가 있는 방으로 갔어. 용이 잠든 사이 빨리 공주를 데리고 나가면 좋겠지만 성은 너무나 넓었어. 드디어 공주가 있는 방을 찾은 왕자는 문을 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 드디어 문이 열리고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공주와 손을 잡고 성의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가는 길에 이미 날이 밝아버렸어. 그런데다가 성문을 가려면 반드시 용이 있는 방을 지나야 했지. 아침이 되자 용이 눈을 떴어. 그런데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와 냄새가 나자 용은 밖으로 나왔지. 이때 왕자는 주머니에 있던 돌을 인형이 있는 곳으로 던졌지. 용은 눈은 나빴지만 작은 소리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어. 용은 인형을 사람으로 알고 왕자와 공주의 반대쪽으로 불을 내뿜으면서 재빠르게 날아갔어. 드디어 용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왕자는 공주와 성문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나 어느새 왕자와 공주의 도망치는 소리를 듣고 용이 두 사람의 뒤를 바짝 쫓아왔어. 지금도 저 하늘에서는 아직도 용과 왕자가 싸우고 있어. 그리고 그 옆에서는 공주가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지. 왜냐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는 마녀의 저주에 걸려있기 때문이야. 형의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너무해. 빨리 공주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두 형제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쳐다보며 사자와 친구가 된 왕자, 용과 싸우고 있는 왕자와 공주를 하늘에 그려보았답니다. 아기 돼지의 산책. 오늘도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아기 돼지는 산책을 나섰어요. 오늘도 즐거운 산책을 시작해볼까? 싱그러운 꽃향기. 우와, 이 나무는 정말 멋진걸? 아니야, 이건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어서 이리 줘. 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기 돼지는 서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개미들이 땅속에 묻어두었던 큰 먹이를 잘라 여럿이 함께 집으로 나르고 있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아기 돼지가 개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이건 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하잖아. 무슨 소리야? 나도 이 정도는 들 수 있다고. 아기 돼지는 줄을 지어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는 다른 개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먹이를 옮기면 힘도 적게 들고 빨리 옮길 수 있는데 왜 싸우고 있어? 그러자 싸우고 있던 개미 두 마리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러네.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가지고 갈까? 그래, 좋아. 같이 가자. 개미들이 화해를 하고 돌아가자 아기 돼지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했어요. 자, 봐봐. 내 소리가 더 크고 멋지지? 개굴, 개굴.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멋진 소리를 못 따라온다고. 개굴, 개굴. 이번에는 저쪽 연못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기 돼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개구리 두 마리가 서로의 목소리가 더 멋지다며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는 개구리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기 돼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쉿, 얘들아, 이렇게 밝은 낮에 너무 크게 울어대면 새들이 너희 개구리들이 있는 곳을 알고 모여든다고. 그러자 싸우고 있던 개구리들이 하늘을 쳐다보더니 다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어요.
고마워, 아기 돼지야. 앞으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기 돼지는 안도의 숨을 쉬며 다시 산책길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풀을 먹는 곳이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도 여기서 풀을 먹었는데. 아기 돼지는 큰 바위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러자 넓은 들판에 토끼 2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얘들아, 왜 싸우고 있어?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글쎄, 어제까지도 내가 풀을 먹던 곳인데 모르는 녀석이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지 뭐야. 그러자 나머지 토끼가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는 네가 와서 먹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내가 먼저 왔다고. 그러자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잠깐만 저기를 봐. 풀밭이 이렇게 넓은데 왜 굳이 이곳에서만 먹겠다고 싸우는 거야? 이 숲의 풀들은 너희 토끼들뿐만 아니라 소들과 양들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그러자 토끼들은 고개를 들어 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게, 이렇게 풀들이 많은데 왜 싸우고 있었을까? 그러게, 미안. 어제는 내가 이곳에서 풀을 먹었으니 오늘은 너에게 양보할게. 고마워. 토끼들이 화해하는 것을 본 아기 돼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어요. 오늘 아침 산책은 정말 뿌듯한 걸. 모두들 싸우지 않고 화해를 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조금 전부터 아기 돼지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늑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늑대는 아기 돼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무 뒤에 숨어 기회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는 늑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리 가! 저 아기 돼지는 내 거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발견하고 따라왔다고. 어? 늑대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기 돼지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늑대들은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기 돼지가 도망치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아기 돼지는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늑대들아, 그래도 싸우면 안 돼. 히히, 나는 간다. 안녕.